네, 여러분 시작하자 혹시 될까요? 2분 좀 빠르긴 한데 괜찮나요? 다 쉬셨죠? 네. 잘 쉬셨죠? 네. 아, 이따가 우리 새로 그 외부에 찬양팀 와가지고 찬양 인도해주고 하는데 호응 이렇게 하면은 부른 내가 좀 민망하니까 자, 이때 어떻게 시작했죠? 지금 저는 괜찮아. 근데 이따 예배할 때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OT를 먼저 진행하고 같이 버크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가 오리엔테이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기 전에 주원이가 기도해주고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부터 피플이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리엔테이션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숙소에 대한 안내인데요. 남자는 2층 본당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장의자 두 개 이렇게 붙이면 침대처럼 편하게 잘 수 있어요. 그렇게 주무시면 되고, 자매분들은 1층 여기서 이거 책상 치워드릴게요. 여기서 주무시면 되는데 방석 있죠? 없나? 네, 방석들 깔고 자면은 또 침대처럼 주무실 수 있어요. 조심해가지고. 그리고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이 좀 대기하는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그 본당 위에 유아실이 있는데 거기를 드리고, 만약에 거기가 아니어도 괜찮다 싶으면 형제들이 거기 유아실 가서 잘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일단 세팅된 거는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 통제 시간을 정했습니다. 요 시간에는 자매분들이 남자 화장실도 씻어도 된다는 얘기. 네? 요 시간에만. 그러니까 남자들은 요 시간에 화장실 가지 말라고. 아침 8시부터 9시, 그리고 밤 10시부터 11시, 요 1시간만 남자들은 좀 이렇게 비켜주시면 좋을 것 뒤에 같아요. 화장실 없어요? 없어요. 요 2개밖에 없는데 하나에서 이 많은 자매가 씻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저기 밖에 수도가가 있어요. 거기서 등목하면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형제들은 네, 내가 보여줄게. 우통 까고 같이 등목해야 되니까.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우통 까고 등목해야 되니까 어쨌든 요 시간에만, 아침에 씻는 시간 그리고 밤에 씻는 시간, 요 때만 남자 화장실에서 자매들도 같이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에서는 기존의 머리순과 다른 머리순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4순까지 있는데 혹시 글씨가 보이나요? 네. 1순 장민주 전사님이 순장이시고요. 룡이 민주 전사님, 선아, 수연이, 희원이 1순. 2순은 은서자매가 은서 순장님이 순장인데 이따 밤에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은서, 사모님, 시온이, 재은이, 수아, 이렇게 은서순. 그리고 3순이 본민이가 리더인데 민준이, 예은이, 본민이, 지후. 그리고 4순이 본윤이가 리더고 상민 형제님, 주원이, 수영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 저녁 예배 끝나고 특별 모임 할 때 야식 같이 먹으면서 그 머리순 모임 지가 있거든요. 그거 같이 답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야식은 라면. 수박 화채. 진짜 싫어. 제 동생 남자친구가 신이 장을 봐온다고 해가지고, 제 동생 완전 네, 동생도 아니고 동생의 남자친구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박 한 순당 반통 이렇게 파먹으면은 충분히 먹겠죠? 그리고 손길이 화채 만들어 보고. 네, 뭐 젤리랑 콤프로스트라 이런 거 해가지고, 누가 화채 몰라, 뭐 소주 화채에 뭐 들어가는지 내가 몰라가지고 사이다랑 젤리랑 콤프로스트랑 그거, 네, 후르츠 칵테일? 그걸로 해야지 차라리 내 사이다예요. 후르츠 칵테일이야? 사이다예요. 저 안 시켰는데 사이다. 콤프로스트를 먹어보고. 후르츠 칵테일이군요. 네, 후르츠 칵테일을 제가 빨리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버크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검사 결과 받으셨죠? 우리 민주 전사님이랑 용이만 결과가 없는데, 제가 대충 롱이는 아마 색깔 뭔지 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대충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버크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버크만 혹시 들어보신 분? 버크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해봤죠. 주원이는 내가 한번 해준 적이 있었고, 이런 검사지를 처음 들어보죠? 보통 MBTI, 뭐 애니어그램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사실 버크만은 이제 로저 버크만이라는 사람이 미국 공군에서 근무할 때 조종사들의 업무 수행 능력과 학습이 대인관계 방식을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관심이 생겼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학을 공부한 다음에 개발한 도구가
버크만이에요. 그래서 MBTI나 애니어그램 이런 건 개인의 성향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버크만은 대인 관계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그것이 버크만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버크만에는 이제 3단계의 검사지가 있는데 1단계는 셀프, 2단계 베이직, 3단계 시그니처. 근데 여러분이 한 것은 2단계 베이직 리포트를 설문을 한 거예요. 시그니처까지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돈이 없어서 베이직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크만은 이제 해석하는 사람을 디브리퍼라 얘기하고, 제가 가장 높은 단계 디브리퍼 자격증을 땄는데 오늘이 한 2번째인가? 그래가지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온 이제 그 검사지를 우리 같이 해석하는 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크만은 뭐 ENTP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요. 색깔로 나와요. 색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 축을 기준으로 위쪽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래쪽은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카톡하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접적인 소통을 좋아하죠. 근데 직접적인 소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전화하고, 우리 상현 형제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직접적인 소통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게 이제 위에 포진되면 직접 소통, 아래 포진되면 간접 소통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을 기준으로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보면 과제 중심적인 사람, 오른쪽으로 가면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목표를 가지고 과제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좌우가 나뉜다. 위는 직접, 아래는 간접, 이쪽은 과제, 저쪽은 사람.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빨간색에 나오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데 과제 중심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떨어졌을 때 내가 직접 빨리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빨간색이 분포하는 사람들이고, 노란색에 있는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좀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집중력은 좋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사람이 보통 노란색으로 보이고요. 초록색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중심의 직접 소통해. 얼마나 이거 좋아하겠어? 그쵸? 우리 공동체 누굴까? 재은이 같은 애들 초록색이죠. 말하고, 직접 말하고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초록색. 파란색은 간접적으로 소통하길 바라는데 사람을 좋아해. 파란색은 이제 좀 생각하고 수연이 사실 여기 대부분이 파란색이긴 해요. 우리 피플리 공동체가 거의 다 파란색이긴 한데, 조금 막 대그룹에서 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든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관계를 맺고 이런 사람들이 파란색,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색깔을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먼저. 행동하는 사람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빨간색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활동을 좋아한다. 이들의 별명은 행동하는 사람이며, 이들의 키워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things, 사물이며, work with hands라고 불리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해가 되시죠? 빨간색은 직접적으로 내가 막 움직여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초록색은 말하는 사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록색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화하고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들은 말하는 사람 또는 소통하는 사람으로 불리며, 키워드는 people이다. 이들은 work with relationship, 즉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고 관계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아니 왜 발음에 비웃으시지? 혹시 work with relationship 이렇게 읽어드리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과 관계 중심적으로 막 말하고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노란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란색 특성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절차가 있는 것을 선호하고 즐긴다. 이들은 숫자와 규칙, 체계적인 것을 좋아한다. 이들은 분석하는 사람으로, 키워드는 시스템이며 work with rules, 즉 규칙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란색, 또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란색에 포진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은 파란색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하는 사람. 시작. 파란색의 특성을 가진 사람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사색하는 것을 선호하며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별명은 생각하는 사람으로, 키워드는 아이디어이며 work with mind, 즉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간접적인 소통, 그리고 사람을 중심,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파란색입니다. 이 네 가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네 가지의
4가지 기호가 포진돼요. 그 기호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데 어떤 기호냐면 별표, 다이아몬드, 동그라미, 네모입니다. 아마 여러분 펴보시면 별표 찍혀있는 색깔이 있고 동그라미가 찍혀있는 색깔이 있고 다이아가 찍혀있는 색깔들이 있을 거예요. 별표는 뭐냐면 흥미 부분이에요. 흥미.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여러분이 사람들과 있을 때 평소 하는 나의 행동. 동그라미는 욕구. 네모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제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흥미와 욕구는 뿌리에 있죠. 이것은 여러분이 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입니다. 그 흥미는 여러분이 굳이 막 뭘 애를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손이 가고 즐겁게 하는 일들 있잖아요. 저는 노란색이 흥미인데 노란색이 분석하고 체계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저는 막 기록하고 이런 시스템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시간 가지고 오르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흥미는 자연스럽게 내 손이 그냥 가는 거. 내가 정말 흥미 있어 하는 부분. 이제 요거는 사실은 그냥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돼서 제가 넣은 거고요. 요거는 오늘 보지 않고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와 다이아몬드와 네모입니다. 이 흥미 부분은 제가 수련회 끝나고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좀 만나서 제가 자세히 여러분의 흥미와 어떤 전공을 좀 나가면 좋을지를 자세히 봐드리도록 할게요. 청년부도 원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이미 전공이기 때문에 청년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욕구, 평소행동, 네모예요. 스트레스 상황. 욕구가 뭐냐면 여러분이 타고나는 기질인데 그게 어떤 기질 중에 하나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게 욕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생각하는 사람들 뭐 주원이나 다 욕구가 파란색인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 일을 갑자기 맡기지 않고 목사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되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시끄럽게 다가오지 말고 조용히 개인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욕구를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욕구가 충족되면 보여지는 행동이 평소 행동이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스트레스의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욕구는 기본적인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거고 평소 행동과 스트레스는 그 욕구가 충족됐냐 충족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분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포진도를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욕구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가. 그래서 욕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피프리 공동체 욕구는 이렇습니다. 나 혼자야. 희원이만 빨간색, 우리 본윤이 노란색, 그리고 예은이, 민준이, 재은이가 초록색, 나머지 싹 다 파란색. 그래서 제 피프리 공동체가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조용히, 조용한 분위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와 잘 지냈어 이런 거보다 조용히 다가가서 요즘 힘든 거 없어? 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 재은이, 예은이, 민준이는 막 가가지고 나 진짜 친구들 이런 일 있었는데 무슨 홍성은이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 차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 어떤 사람인지 알죠? 이런 것을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희원이 같은 경우는 조금 직접적인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본인이 체계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희원이가 속한 빨간색 먼저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환경을 선호, 분명한 결정과 간단 명료한 지시를 원함, 또한 일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기 원함, 업무 대인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직접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함. 우리 희원이 공감하나요? 희원이가 작년에 저에게 요구했던 게 저 대표단 하고 싶어요 라고 먼저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딱 느낀 게 권한을 갖기 원하는구나. 우리 희원이를 대표단 시켰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권한을 가지고 내가 좀 주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우리 희원이의 성향이에요. 말하는 사람, 우리 재은이, 예은이, 민준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사람들과 함께하는 환경을 선호,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함, 새롭고 참신한 변화에 자극을 받음, 개인적인 성과에 대해 인정받기를 원함,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원한다. 그쵸? 우리 예은이 같은 경우는 지루한 걸 못 참잖아? 계속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자극을 원하죠. 갔던 식당 안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또 이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같이 토론하고 토의하고 수다 떨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윤이 노란색 한번 볼게요. 시작!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확고한 규칙과 목표, 절제된 환경을 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시와 관리받기를 원함, 직면해 있는 과제 자체에 집중하기 원함,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함. 맞나요? 맞는 거 같아. 본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윤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본윤아 너 이거 뭐 준비해봐라고 그냥 뭉뚱그려 사역을 맡기면 아마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그쵸? 차라리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줘 라고 하면은 마음 편하게 할 사람이죠.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사람들의 특징, 욕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많은, 이름 읽기도 힘들어, 제일 많은 우리 생각하는 사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개인적인 접근을 원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반영할 시간을 필요로 함. 새롭고 창의적인 자극을 받길 바라며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지길 바라나 그에 따른 충분한 시간을 제공받기 원함. 이들에게는 진실한 몇몇의 친구의 인정이 중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파란, 우리 대부분이 파란색인데 이 친구들은 조금 개인적으로 다가가고 중요한 일을 맡겨주긴 바라지만 갑작스럽게 맡기지 말고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를 바라고, 막 많은 사람들,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재은이나 예은이, 민준이처럼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보다 몇몇의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몇몇의 친구들과 이게 사소한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파란색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욕구가 있어, 다 내지적으로 이 욕구가 충족되면 평소 행동,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상황의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행동 뭐라고요? 사람들이 보는 나의 평소 모습,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욕구가 채워졌을 때 그때 우리 평소 행동은 어떻게 분포하는지. 욕구가 파란색이라고 평소와 파란색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원이는 빨간색이었는데 평소 행동은 노란색으로 갔죠. 그러니까 희원에게 그 권한을 주고 직접적인 행동할 수 있는 무언가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그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평소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근데 거의 다 파란색이 있긴 해요. 거의 다 팝팝하긴 한데 우리 몇몇 친구들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은이는 초록색이었는데 평소 행동은 파란색. 그쵸?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평소 행동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간색 아무것도 없죠? 빨간색은 패스하고 우리 초록색, 재은이, 시온이 한번 읽어볼게요. 평소 행동, 욕구가 채워졌을 때. 시작.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영향력을 주는 것,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며 융통성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 평소 행동, 재은이나 시온이 같은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뭘 하냐보다 누구랑 하냐가 좀 중요한 사람들. 누구와? 이런 거. 어디가가 아니고 누구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우리 분석하는 사람의 평소 행동, 여긴 좀 본윤이, 희원이, 주원이, 성민 형제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절차와 시스템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이나 결과에 대한 측정에서 선례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시스템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다. 이들은 좀 규칙이 중요해. 시스템이 중요하고 절차가 중요해. 이 절차에 어긋나면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되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 우리 예를 들어 주원이 같은 경우는 무언가 일을 맡길 때 그 아이패드 여기 막 이렇게 쓰잖아요. 찬양팀 하는 거 보면 막 알겠어, 미리 준비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하려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노란색의 사람입니다. 역시 파란색이 많은데요. 우리 파란색 대부분 피플이의 일반 평소 행동. 예은이 이름 깨졌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배려를 통한 절제된 행동을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며 창조적인 것을 강조한다. 이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일을 할 때 혁신을 통해 결과를 얻는다. 이들은 조금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자신들을 좀 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간접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아이디어, 참신한 것, 창의적인 것들을 좀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수아 같은 경우는 드립 치는 거 이런 거 보면 되게 참신한 드립들 많이 치잖아요. 되게 재밌고 참신한 드립들. 좀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좀 이야기해요. 좀 창의적인 사람들. 그게 평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평소 행동은 너무 좋은 모습이잖아. 욕구가 채워질 때 보고 나오는 나의 건강한 모습.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인간관계가 힘드냐면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스트레스의 모습을 대인관계에서 비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행동. 사람들이 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비춰지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서운데. 네, 스트레스는 욕구와 위치가 똑같습니다. 애초에 결과값이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희원이부터 보면은 희원이는 이제 그 자신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뭔가 일을 주도적으로 맡겨주지 않으면 참을성이 없어지고 감정적인 문제를 다룰 때 무감각해진다. 그러니까 냉철하다는 거죠. T적인 성향, 독선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충동적이고 경솔한 행동을 하며 의미 없이 바쁜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게 스트레스 상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말하는 걸 좋아하는 재은이, 민준이, 예은이는 내가 이거 첫 문제 보고 예은이가 너무 생각나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욕구가 충족되지 때 시작! 쉽게 산만해지거나 거만해지는 경향,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든 듣지 않으려 하며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존의 규칙, 규율에 저항하려고 한다. 이게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뭔데? 아까 초록색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막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막 산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듣지 않으려 하고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공동체의 규칙을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게 된다. 스트레스는 나의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 우리 분석하는 사람 본윤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윤이 시작. 변화를 거부하고 경직되는 경향이 있다. 비판적이고 사람들과 대면하기를 어려워하며 지나치게 규칙이나 절차를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규칙 얘기하는 사람들 친구들 주변에 있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라고 좀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친구들 이렇게 막 옳고 그런 게 아니야, 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스트레스의 특징은 좀 변화를 거부하고 이런 규칙에 대해서 매여 있기를 싫어하는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가 워낙 규칙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과 대면하기 어려워하고 지나치게 규칙의 절차를 더 강조하게 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거. 우리 생각하는 사람들 같이 읽어볼게요. 생각하는 사람 시작.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문제를 확대 해석하며 더욱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결단력이 없어지며 실행하기 어려워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쉽게 주저하고 우유부단해지며 자기 비판적이 된다. 또한 사회 관습을 무시하게 된다. 제가 왜 웃었을까요? 사모님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사모님이 파란색인데 사모님이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난 존중하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막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면 파란색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의 이런 스트레스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버크만 리포트를 볼 때 이 모양이 어떤 색깔이 있냐에 따라서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파란색인데도 위치가 달라요. 그쵸? 누구는 파란색 수영이나 수어 같은 경우는 거의 파란색 귀퉁이에 있는데 선아나 주원이 약간 노란색 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노란색의 성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리포트에 보면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옆에 일반적인 행동과 이 위치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동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아마 공감이 될 거예요. 한번 리포트를 자세히 보시면 본윤이의 이 위치에서의 노란색인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하나하나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나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두 명의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는데 먼저는 주원이 케이스 스터디를 해볼게요. 우리 주원이의 흥미는 노란색이고 평소 행동도 노란색, 하지만 욕구가 파란색이에요. 우리 주원이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길 원하고 이렇게 뭔가 개인적으로 다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 이런 모습이, 이런 욕구가 채워졌을 때 노란색 행동을 하는 겁니다.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만든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다. 상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상황 제가 만든 상황이요. 시작. 주일에 피플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본윤이가 기도에 인도할 차례였는데 예배 시작 5분 전에 주원이에게 기도의 인도를 대신 맡아달라고 문자 하나 남기고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주원이는 당황스러웠지만 어찌저찌 기도회를 간신히 해냈다. 그런데 예배 후에 박 목사가 주원이에게 주원아 오늘 기도회 준비 안 했어? 라고 이야기를 건넸다. 그리고 본윤이는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었다. 이런 상황이 이거 실제 아니야. 이런 상황이 우리 빅프리 안에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파란색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원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파란색 욕구가 뭐죠? 개인적인 접근을 원하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원하고 창의적인 자극을 받기 원하며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지길 바라지만 충분한 시간을 원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진실한 몇 명의 친구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상황을 보면 본윤이가 갑작스럽게 부탁했고 저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기도회 준비하지 않았어? 왜 그거밖에 못했어? 라고 비판을 했고 본윤이는 감사의 인사조차 없습니다. 그럼 욕구, 주원이의 욕구가 이런데 주원이는 욕구를 충족받았어요? 충족받지 못했죠?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받지 못했고 노력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주원이가 어떤 모습으로 딱 우리가 보여지냐면 스트레스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죠. 대표로 섬기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빠짐. 박 목사와 본윤이가 자신을 무시하고 싫어한다는 확대 해석으로 나아갑니다. 대표로서 사역에 임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박 목사와 본윤이의 연락을 다 무시하게 돼. 우리 주원이 연락 카톡 많이 씹잖아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게 주원이가 나쁘다기보다는 우리가 주원이의 욕구를 맞춰서 행동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 욕구에 맞춰서 행동을 해주면 주원이는 반대로 평소 행동 노란색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본윤이가 갑작스러운 부탁을 했지만 제가 칭찬을 해줬고 본윤이가 예배 다 끝나고 주원아 오늘 너무 감사해 고마웠어 하면서 뭐 기프티콘 하나 딱 보내줬다. 그러면 주원이의 욕구가 채워졌죠? 준비할 충분한 시간 제공받지 못했지만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원이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대표로서 자신의 맡은 일에 집중하고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있어서 뭐라 쓴 거야?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있고 성실하게 임한다.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행하자 하고 준비하고 질서 있게 사역에 임한다. 공감되시나요? 우리 주원이 그 팔당교회 단기성도 했을 때 처음 막 대표만 했을 때 우리 주원이 딱 이런 모습이었죠. 체계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성실하게 그 사역들을 맡는 모습들. 이것이 주원이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건강한 모습은 주원이의 욕구를 우리가 채워줬을 때. 그럼 주원이에게 우리 대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되려야 돼? 기프티콘보다도 인정을 해줘야지. 잘했다, 고생했다, 인정해주고 무언가 갑자기 맡기기보다는 주원이에게 부탁을 하려면 뭐 한 달이면 되나요? 일주일? 어쨌든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줘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주원이가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죠? 오늘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너여라 제발.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것 때문에 저랑 대판 한번 싸웠어요. 아니에요, 예은이 아니에요. 바로 하은서 선생님. 여기 없는데. 실제 있었던 일. 이분은 노란색에 흥미가 있지만 평소 행동은 파란색이고 원하는 것도 주원이처럼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본인이 이 사진 보내줬어. 본인이 그 생일 때. 어쨌든 파란색 욕구예요. 상황을 볼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 2022년 피플이 여름 수련회를 속초에서 진행했다. 박 목사는 하은서 선장에게 레크레이션을 준비해 보라고 했다. 하은서 선장은 할지 말지 고민하고 싶었지만 친구 박 목사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어영부영 떠맡게 되었다. 대신 본민이라도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박 목사도 알겠다고 했다. 그런데 같이 도와주려 했던 본민은 갑자기 군대에 가게 되어 혼자 준비하는 상황이 되었다. 준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박 목사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박 목사는 그거 준비하는 게 뭐 어렵냐? 그냥 대충 샤샥 만들어라 라고 반응을 보였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맞죠, 본민아? 우리 본민이가 같이 하기로 하고 군대를 가버렸어. 그래서 은서가 나한테 나 이거 힘들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대충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해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상황이에요. 은서의 욕구는 개인적인 접근은 아까 똑같아요.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원하고 뭔가 일을 맡기를 원하지만 충분한 시간 또 인정 이런 걸 받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일단 이 친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맡게 됐고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며 내가 감사함도 없었고 자신의 힘듦을 표현했으나 그 감정을 내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즉 이 친구는 결정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받지 못했고 감사와 같은 존중의 표현을 받지 못했고 감정 표현이 장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은서가 보이는 모습이 이거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열심히 사역을 돕는다고 했었는데 자신의 모든 수고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며 비관적이게 된다. 레크레이션을 맡아서 진행하긴 하지만 준비의 단계로 옮기려 하는 것을 더 어려워진다. 사역에 우유부단해지며 무기력하고 위축된다. 이게 이 모습으로 저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이제 한번 싸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잘못이죠.
은서를 모르는 거죠. 이 친구에게는 야 그냥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접근으로 좀 배려를 하면서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힘들지 아 이거 좀 어렵긴 한데 힘들지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서 좀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걸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 욕구를 채워줬다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평소 행동? 사역에 있어서 낙관적인 태도로 임하며 공동체의 동역자들을 향해 사려 깊은 마음으로 임한다. 은서가 너네 밥 많이 사줬잖아? 그런 모습들 그래요? 어쨌든 사역적으로 동역자들의 필요에 통찰력 있게 다가가며 마음 많은 지체들과 사교적인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 임한다. 특별히 또 마음 많은 지체들 이렇게 파란색이 특징이에요. 뭔가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소소한 관계. 그 중에서 예은이랑 가장 은서가 같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은서라는 사람의 평소 행동이라는 거예요. 욕구가 채워졌을 때 조금 마음 많은 사람과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만든 거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버크만을 보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욕구를 파악하는 거죠.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상대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대할 때는 그 욕구에 맞춰서 대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한 행동을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의 행동을 보여서 서로가 어려워지고 친구랑 싸우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욕구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결국 욕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욕구는 이렇게 평소의 스트레스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분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희원이를 대할 때는 우리 다른 공동체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해줘야 돼요. 우리 희원이를 어떻게 대해줘야 되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희원이가 무언가 제안하면 망설이기보다 바로 피드백을 주거나 함께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의견이 다르면 피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건강하게 토론해라. 이들과 대화할 땐 빙빙 돌려 말하기보단 핵심부터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해라. 이들과 함께 할 때는 그래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해라. 감성적인 이야기나 장황한 설명보다는 핵심적인 사실 위주로 소통하는 것을 편애한다. 맞나요? 막 구구절절 막 감정보다 그냥 확 이렇게 딱 이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죠. 우리 희원이에게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희원이에게 이렇게 우리가 대해주면 희원이는 노란색의 좋은 모습들, 체계적으로 일하려고 하고 열심히 그 성실 있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은이랑 재은이랑 민준이를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혼자 결정하기보다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중요한 건 대화에 참여시키는 거.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 딱딱한 이야기만 하기보단 좀 개인적인 안부를 묻거나 스몰 토크 나누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진지한 얘기하면은 싫어하잖아 이런 친구들. 근데 그거보다 조금은 스몰 토크를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 만들어줘라. 이들이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줬다면 그때 도와줘서 고마워. 정말 큰 힘이 됐어. 라고 구체적인 고마움을 표현해라. 이들은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이들과 대화할 때는 한눈 팔지 말고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줘라. 공감되시나요? 혹시 남자친구랑 이것 때문에 싸웠나요? 그럴 수 있어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누며 인간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사소한 것이라도 고마워요, 잘했어요 같은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해줘라. 우리 재은이랑 예은이, 우리 민준이 대할 때는 조금 대화에 이렇게 말을 먼저 걸어주면서 대화에 참여시키고 재미없는 얘기보다는 우리 또 스몰 토크, 진지한 얘기보다는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우리 뭐 잘해줬으면 고맙다고 표현해주고 이런 말로 해주는 표현이 이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욕구가 채워졌을 때 건강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본윤이에게 한번 어떻게 대하는지 볼게요. 시작! 막연하게 잘해보자가 아니라 일의 전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이리 찾게 해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에 대한 명확한 절차나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제안하라. 이들이 맡은 영역을 존중해주고 감정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사실을 근거하여 이야기해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친해지기보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함께 완수하며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좋다.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이번 달까지 땡땡땡 완성과 같은 눈에 보이는 목표를 세워라. 한 번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체계가 중요해요. 규율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보다는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커피 마시면서 얘기할래보다는 같은 어떤 프로젝트를 해나가면서 관계를 쌓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본윤이니까
본인에게 이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우리 파란색이죠. 특히 우리 피프리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서로를 대하면 조금은 더 밝고 건강한 공동체 되지 않을까. 특히 파란색이 많기 때문에 우리 파란색 같이 보겠습니다. 어려운데 시작. 여러 명이 시끌벅적하게 어울리기보다 1대1로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산책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을 본다. 이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을 다듬을 시간을 줘라. 결과만 통보하기보단 계획을 세우는 초기 단계부터 이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구하라.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해라. 정해진 틀에 가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며 이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좀 대할 때 이렇게, 근데 공동체이기 때문에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를 또 맺으면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뭔가 무리하게 갑자기 부탁하기보다는 조금은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이들에게 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욕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서 서로 욕구에 맞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인격적인 필요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욕구라는 게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게 욕구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람에게 바래봤자 사실은 그 욕구가 온전히 채워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욕구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레리 크랩이라는 성경적 상당하게 되게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필요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히 채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 이들의 욕구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의존하면 결국에는 그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는다. 우리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체험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의 주제를 Jesus did it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을 행하셨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는 서로에게 그 욕구에 맞춰서 대해주되, 이것을 받는 사람, 내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욕구를 할 때 내가 받잖아요. 그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사람에게 무언가 계속 바라기보다는 그 욕구를 예수님께로부터 충족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2번의 저녁 집회 때 조금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끝!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민준이? 네, 그런가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이틀 3일 동안 수련회 할 텐데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버크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각자마다 원하는 욕구가 다르지만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면서 그에 맞춰 행동해주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트레스의 모습보다는 평소 행동의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 유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욕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수련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채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5시에 저녁이 와요. 버크만 한 1시간 반 할 줄 알았는데 30분 만에 끝내버렸네요. 말이 너무 빨랐나요? 어쨌든 여러분 5시에 와서 좀 쉬시고 5시에 여기서 같이 식사를 할게요. 그리고 예배는 7시에 시작입니다. 그래서 5시에 식사하시고 뭐 편의점에서 뭐 드실 거면 드시고 하시다가 적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2층 본당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예수전도단에서 찬양 사역하시다 분이 와서 찬양해주고, 내일은 원주 CCC에 찬양하는 친구가 와서 찬양을 해주는데, 또 외부에서 와서 같이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조금은 더 신나게 열정적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하나 제가 까먹었는데, 우리 여기 교회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특송을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뭘 할까 하다가 임의로 정했는데, 아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이거 아세요? 이곳은 우리의 고향 이거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요거를 우리가 같이 특송을 주일 예배 때 했으면 좋겠는데 제 아이디어는 그때 예은이 피아노 주원이가 세컨 쳐주고 본윤이가 베이스 치고 성민이 형님이 좀 드럼을 쳐서 세션을 우리가 하면서 특송을 하면 어떨까? 왜냐면 이게 기존 찬양팀을 부탁하면 좋지만 갑자기 부탁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좀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우리 먼저 찬양팀 호흡을 맞춰봤던 친구들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괜찮나요? 3년째 드럼 괜찮은가요? 본인도 베이스 괜찮나요? 준비할 시간 될라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이거 알지 않나요? 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이거 네. 뭐 지금 몰라요. 그러면 제가 올려줄 테니까 좀 들어보고 내일 우리 그 아침에 큐티 하잖아요. 큐티 끝나고 출발하기 전에 청년부 따로 레고랜드 따로 출발하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세션 다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고 할게요. 아시겠죠? 그 악보 한 번만 올려주세요. 이주환 소장님. 네. 악보 올려주셔서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쉬시고 5시에 여기서 같이 밥 먹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 메뉴는 땡밥입니다. 땡밥 아시나요? A로 하게. 김수야. 춘천에만 있는 건데 그런 거 핸드폰 먹어보세요. 봐봐. 고생하셨습니다. 하스파트 부자이잖아. 왜 맨날 이거 나 이거 까야 되는데 또 일 끊어요? 네네. 언제 따?